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풍수지리를 강의하게 된 양만열 교수입니다. 우리가 풍수지리 하면은 좀 고리타분하고 옛날 냄새가 나면서 좀 보수적이고 또 미신적인 향취도 납니다만은 풍수지리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길을 탈취해서 사람에게 유용하게 개운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왔던 것이 풍수지리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뒤떨어졌습니다만은 다행히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또 재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좀 황당한 생각도 들지만 풍수지리는 이 모두가 있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재수의 존재를 좋게 바꿀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우리가 즉 내가 필요한 에너지원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탈취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미신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이치인데요. 우선 음양을 알아야 합니다. 음과 양은 찬 것과 따뜻한 것, 또 남자와 여자, 또 나온 것과 들어간 것, 또 양지와 음지, 또 숫자로 이야기하면은 짝수는 음이고 양은 홀수 등등이 있는데요. 이 음의 숫자의 대표와 양의 숫자의 대표가 있는데 양의 숫자의 대표는 9이고 음의 숫자의 대표는 6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알려면은 우리가 천문을 좀 빌려야 되는데요. 천문은 제가 풍수적으로 철저히 고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이나 아니면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하늘의 별의 중심지인 자미원을 가보자면 그림과 같습니다. 자미원의 별들이 이곳에 하나씩 표시가 되면 별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늘은 편의상 그냥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자미원에서 가장 으뜸인 별이 여기 작은 곰 자리 가운데에 있는 별인데요. 이 별은 천왕대제라는 별입니다. 일명 북극성인데요. 이 북극성이 우리 지구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우리 지구를 유동성 없게 잡고 있는, 자성으로 잡고 있는 우리 부모 같은 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우리 지구를 잡고 있는 게 바로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천왕대제의 별을 가장 옆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우리 지구의 생명체를 모두 다 관장하고 있는 북두칠성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365일 이 천왕대제 북극성을 유영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특히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별인데요.
이게 바로 북두칠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북두구성입니다. 9개의 별이 이루어져 우리 지구의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별로서 이제 세부적인 관찰이나 이 세부적인 공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학부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별을 또 이 북두칠성의 별, 즉 북두구성의 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는데요. 양팔 저울입니다. 숫자를 우리가 남바링을 넣습니다만 이 남바는 제가 마음대로 넣은 게 아니고요. 예로부터 천문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늘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을 쫙 연결을 하면 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일자가 됩니다. 이렇게 양팔 저울을 쫙 펴게 되면은 9개의 칸을 가진 하나의 매체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태극기를 보면은 양쪽에 4군데의 쾌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쾌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 쾌가 있고 이렇게 그려진 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는 양으로 쓰고 이 쾌는 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의 북두칠성을 쫙 폈을 때 아홉 개의 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숫자로 9칸이 되기 때문에 9라고 씁니다. 9로 쓰고요. 다시 음은 우리가 9칸에서 여기에 있는 3칸을 뺐을 때 여기에 3칸, 여기에 3칸, 3칸을 뺐는데 여기에 있는 3칸을 빼게 되면은 여기에 3칸과 여기에 3칸이 남아서 음이라는 숫자가 6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과 양의 대표가 6과 9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렇게 음과 양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태양이 지구를 비출 때 생기는 것이 음과 양입니다. 우리 지구의 모든 에너지원은 태양입니다. 그림을 또 한번 그리자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태양은 여기서 한없이 지구에게 똑같은 열량의 빛으로 비추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이나 수억 년 전이나 매일같이 우리 지구에게 주는 에너지 양은 똑같습니다. 이 에너지 양이 하루 지구가 도는 자전을 도는 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양을 비칠 때 우리 지구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태극을 이루게 됩니다. 태극을 이루면서 우리 지구가 돌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정하게 자전은 하루를 말하고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공전은 1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돌 때 이 안에 원심력에 의해서 용암이 생기고 멘틀이 생기고 또 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지구는 움직이게 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과 양을 구분이 됐을 때, 태극이 구분이 됐을 때 양의 숫자 9는 9처럼 생겼죠. 태극의 숫자가. 다음 6은 역시 음으로 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네 계절, 즉 365일을 완전히 완주를 한 다음에 형성이 되면은 나중에 채워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은 사람을 네 개의 계절로 유형을 해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276일이 되는 것입니다. 276일이 사람이 탄생하는 기일이 되어서 365일에 89일이 9일을 채우지 못한 것은 한 계절을 비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89일의 한 계절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데요. 자, 이 발화된 씨앗이 276일 동안 우주를 유행하면서 우주 속에는 목화, 토, 금수라는 오행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기운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발화의 씨앗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태어난 장소와 태어난 계절과 태어난 일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 지구에 있는 기록하는 용어는 갑을병정 무기형신 임계의 10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12지지를 얻어서 육식갑자를 빌려서 4개의 기둥을 만들며 8개의 글자로 우리 사람의 좌표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화된 씨앗은 오행을 골고루 영향을 받아 균형 있는 팔자로 변하는가 하면 10의 구할은 오행이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정과 자전의 영향으로 년, 월, 일, 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10천관과 12지지로 표현하며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어때요? 미신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8개의 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좌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좌표가 바로 사주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팔자에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목화토 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나의 숙명적인 운명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움직이고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부족한 오행을 또 찾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오행은 또 덜어낼 수도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지나는 사람이 10의 구할입니다. 따라서 이 재수 또 운명 이것을 좋게 만들어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이렇듯 나는 어떤 오행이 필요하고 어떤 오행이 너무 많은지를 파악을 해서 항상 중용을 이루어야만이 좋은 운로가 개척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 교환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은 자연과학이 풍수다 라는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풍수지리에서 위진 시대에
위진 남북조 시대에 곽박 선생께서 쓰신 금낭경 또는 장경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1장 1절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장자승기야 오기행호 지중이요 발이생오면 만물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장자, 사람이 죽었을 때는 길을 타야 된다. 승기야입니다. 길을 탄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갈무리 잘해서 좋은 길을 타야 되는데 땅속으로 묻었을 때 땅속에 있는 좋은 길을 그 자손들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땅속에 있는 그 유전자의 기운이 만약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자손 중에 목의 기운이 부족한 자손이 이 유전자의 기운을 받아서 울루를 개척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며 좋은 운명으로 승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기행호 지중은 5가지의 기가 땅속으로 흐르고 있으니 발이 생이라. 싹이 트는 모든 생명에게는 만물에게는 생명이 얻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땅속에 있는 기운을 사람에게 유용하게 기운을 탈취하는 것을 옛 선조들은 주로 풍수라고 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땅속에 있든 지상에 있든 기운의 움직임, 즉 에너지 움직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탈취하느냐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 또는 사무실 또 빌딩과 아파트, 공장 등을 풍수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에너지를 탈취하는 기술은 오로지 풍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탈신공 개천명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이 풍수야말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좋은 기운을 풍수적인 기술을 써서 사람이 이렇게 뺏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수고 강조를 하지만 죽어서도 또 살아서도 우리는 풍수를 떠나서 한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풍수지리에서 이제 그동안에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문헌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이 많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아까 장서를 지으신 곽박 선생, 또 풍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양균송 선생, 또 뇌태소 선생, 우리나라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일행 선사님, 또 우리나라의 풍수 영향을 가장 많이 줬던 호승신 선생, 장대용 선생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선국사께서 시조이며 무학대사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또 경복궁을 세웠던 정도전 선생도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 풍수 시간에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삽입을 했고요. 다음에 전승되는 서적이 있는데 이 서적을 주로 이 서적 외에 수많은 서적이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청호경,
가장 먼저 나온 책이라고도 하고 또 두 번째 나온 책이라고도 합니다. 청호경의 저자는 곽박 선생이라고도 하고 또는 양균성 선생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자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장경,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책은 곽박 선생께서 쓰신 거고요. 황제택경은 양택을 주로 간단히 보는 방법입니다. 생기와 복덕방을 따져서 앞은 복이고 뒤쪽은 화기, 즉 안 좋은 자리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나침반을 놓고 봤을 때 180도를 기준으로 앞과 뒤를 나누어서 보는 방법이고요. 참동계 역시 풍수서적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중국에서의 그 정부 관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좋은 풍수지리사였었고 또 관료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남긴 책들입니다. 독림조담도 마찬가지고요. 감룡경 역시 양균성 선생이 풍수지리의 형기 또 이기를 통틀어서 써놓은 책이고요. 설신부 이거는 많은 묘나 주택을 실제 탐구하면서 썼던 책이고요. 지리오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쓰고 있는 선비들이 가장 많이 썼던 술수고요. 창맥부 역시 중국 학자들이 썼던 것이고요. 호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창맥부나 호수경은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은 필히 필독을 해야 될 문서로 보입니다. 인자수지 서선술 형제가 실제 임상을 바탕으로 썼던 책으로 아주 풍수의 참집심서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책들도 구해서 많은 탐독을 해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이어서 풍수지리의 종류라는 것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기풍수, 즉 말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봤을 이것은 호랑이가 내려오는 형상이다. 이거는 학이 나르는 형상이다. 이 형상은 봉황이 내려앉는 형상이다. 라는 등등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기풍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기풍수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나침반을 이용하여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기풍수이고요. 형기풍수는 이제 우리가 서적이 내려오는 것은 청호경, 인자수지, 만산도. 만산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각 곳에 있는 명당을 표시해 둔 책인데요. 이거는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책이기도 합니다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빙성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연구해 보면 알 수 있겠고 지금은 속단해서 아니다, 참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경은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지학. 지학도 우리 지구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창맥부. 창맥부가 아니고 착맥부인데 글씨가 좀 잘못됐네요. 창맥부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수십 종의 책들이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책들이고요. 이기풍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폐철 또는 윤도라고도 하고요. 라경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리의 방향과 분금을 넣고 용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걸 파악하는 건데요. 지리오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삼합풍수, 88향법, 88향법이라고 수법을 쓰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현공비성.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풍수사들이나 1990년대에 들어온 비성 풍수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2000년서부터 들어온 풍수술입니다. 급속도로 많은 분들이 선호해서 지금은 거의 모르신 분이 없을 정도로 현공비성은 인기리에 있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함으로써 풍수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성수법. 보성수법은 아까 여러분들이 별자리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 별자리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인데 다소 난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필히 공부를 해야 되고 선대들의 묘자리를 볼 때는 반드시 보성수법 또는 정음정량을 공부를 꼭 하셔야 옛날 풍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현공대캐. 현공대캐는 주역 64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풍수술입니다. 64개를 6개 칸으로 나누어서 384효를 사용해서 세분화된 길과 흉을 추려서 쓰는 방법인데 이 풍수는 모든 풍수의 종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난해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가가 될 때 이 공부를 필히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풍수지리의 종류보다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이걸 좀 본다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비슷하나 대만과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등은 전통 풍수를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일본에게 속국이 되었을 때나 식민지였을 때 또는 개신교가 들어와서 종교의 영향으로 전혀 발전을 못한 것이 약 70년간입니다. 70년간의 우리나라의 풍수의 발전은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말레이시아나 일본, 대만과 홍콩 등은 계속 발전 계승하여 상당히 많이 다양한 풍수 이론과 실제 경험으로 주거 환경에 접목을 시켜서 건물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풍수지리 이치를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아직까지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다우저의 발달로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는데요. 다우저는 다우저들이 쓰는 기구를 이용하여 길과 흉을 예측하고 추려내는 것입니다. 다우저의 기구는 펜들럼이나 아니면은 엘로드 또는 다른 기구들을 사용하여 찾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미국의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기관들은 꼭 이 다우저의 힘을 빌린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유럽에서의 독일은 연구기관을 두고 활용하고 있고 특히 수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물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허가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맥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맥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맥은 물의 맥일까요? 수맥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해로울 때도 있지만 유용하게 쓸 때도 있는 것이 수맥입니다. 수맥은 물의 기운이라고 믿고 계시죠? 절대 물의 기운이 아닙니다. 만약 물의 기운이라면 배를 타고 다니는 분이나 아니면 아시아권이나 다른 곳에 수상 가옥이 있는데
이분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수맥 위에서라든가 이쪽에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폐해가 엄청나게 심하겠죠. 수맥은 물의 기운이 아닙니다.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수맥이 과연 어떤 건가를 참으로 알게 될 거고, 이 수맥이 인간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영향을 또 다른 생물에게 또 우리 지구가 지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수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서양은 다우저의 활동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대들의 풍수는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맹신하였습니다. 특히 농경사에 있어서 장묘 문화의 풍수 간택은 가문의 생존권으로 여기고 명당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사대부는 풍수의 학문을 과거에까지 접목시켜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풍수 기술, 즉 묘를 쓰는 기술을 전승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참도 있고 또 거짓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추려서 잘 쓰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선호도라는 것은 잦은 외세의 침략과 서양 종교의 착근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반도로 위치해 있어서 외세의 침략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속신앙과 함께 미신으로 치부된 것은 서양 종교가 우리나라에 착근이 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매장 문화의 복잡성과 고비용으로 인한 화장 선호가 만연하여 대부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을 하는 프로테이지는 약 80%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되어 90%, 95%까지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의 지도층과 부유층은 명당의 필요성을 신봉하고 있고, 역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도층이나 부유층들은 모두 명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매장 문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의 선호도와 외국의 사례와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풍수지리란 지구의 에너지를 탈취해서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는 것이 풍수지리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복과 덕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에 따른 발복취기, 즉 양택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만은, 양택이나 음택은 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택은 우리가 사는 주거지를 말하는 거고요. 입수령에 따른 360도의 방향 제시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양택삼효를 적용시켜,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아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잠시 들었던 북두칠성의 별자리 하나하나를 계산에 추려내서 이 사람에게는 문이 어느 방향에 좋고, 또는 안방은 어느 방향에 있는 안방이 좋고, 부엌은
어느 쪽에 위치해야 좋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학술이 양택사묘입니다. 이 양택사묘는 여러 가지 말을 변형해서 뭐 양택십서 또는 양택차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양택사묘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치와 사용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또 배우기로 하고요. 생년월일시를 육식갑자로 분석하여, 즉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르는 용신에 따라서 이 사람의 거주주의 모양과 향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용신을 잡는다는 것은 일반 명리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약 20년 내지 30년을 하셔도 잘 잡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좌절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용신을 잡는 방법을 계산으로 하는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공 비성에 따라 운반의 변화에 따른 기륭 판단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공 비성은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풍수지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공 비성에 의해서 구성을 움직여서 좋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본명궁과 회두국자를 산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 또한 찾는 방법이 매우 쉬운 방법이어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어렵다는 용신 잡는 방법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주를 넣어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만세력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찾기로 하고 지금 현재 샘플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갑을병경 무기경신 임계의 천간이 있는데요. 여기 글씨가 좀 잘못됐네요. 신입니다. 신. 무기경신 임계, 이 천간입니다. 하늘에 있는 큰 우주를 10개의 파이로 나눠서 쓰는 방법인데요. 이것들에게 모두 다 1이라는 100이라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12지지와 지장간이 있는데요. 12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지구에서 쓰는 지구의 파일을 나눴을 때 1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육식갑자를 쓸 때는 자시, 축시, 인시 등등을 쓰고 있는데요. 12개로 나눠서 쓰는 것이 육식갑자인데, 여기에 왜 인부터 넣냐면은 인은 1월이기 때문에 인부터 넣은 겁니다. 자는 11월, 축은 12월로 쓰기 때문에 맨 뒤에다 놨고요. 자, 인이라는 속에는, 인이라는 나무의 속에는 갑이라는 천간이 들어있고 병이라는 천간이 들어있는데, 프로테이지는 갑이라는 천간이 70%가 들어있으며 병이라는 천간이 약 30%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율은 인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인 하면은 목인데
전체적인 비율을 1로 봤을 때, 즉 100으로 봤을 때, 100%로 봤을 때 그러니까 70%는 나무의 기운이 있고 30%는 불의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각 지지에는 숨어있는 이렇게 지단간이 프로테이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덧셈 뺄셈을 하는 것이 용신을 찾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다음 용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년이고요. 여기는 월이며 여기는 일이고 여기는 시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4개의 기둥과 8글자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중심이 되는 목적 글자는 천간은 일의 천간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 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신이라는 천간은 음의 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 화, 토, 금수로 나누어서 모두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은 금, 음의 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이 금에게 도움을 많이 주거나 금이 또 많으면 내가 좀 세게 나간다 해서 신강할 수가 있고 또 금의 힘을 빼가거나 또 금을 극하거나 또 금의 소모가 많을 때는 약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고 약하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사주에 금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우리가 놓았던 지단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은 여기다 경과 임이 있고 경은 70%, 임은 30%가 있고 유는 보시다시피 신이 1 들어있습니다. 100%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 묘는 을이 1이 들어있고요. 또 진은 보시다시피 무, 을, 개가 들어있어요. 무는 50%가 들어있으며 을은 30%이고 개는 약 20%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계산을 한다면은 자 신을 더해주는 힘을 주는 천간은 신 자신과 같은 금인 경, 또 지지에 내려와서는 여기 신, 유, 신과 유가 되는데 이 지지에서도 역시 필요 없는 임이 여기 숨어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더해주는 것은 신을 낳아주는 토와 금이 신을 관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신의 도움이 되는 것은 천간에는 신 하나뿐입니다.
다음 지지를 볼까요? 지지는 숨어있는 지장간으로서 보는 거로서, 자, 무가 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흙 속에서 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는 0.5, 즉 50%의 기운이 있고요. 다시 유에는 신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역시 신은 금이라도 임이라는 수가 30%가 들어가 있고 경이라는 금이 70%가 들어있으므로 경이 70%의 금이 들어있으므로 이 모두를 다 합치면 약 3.2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3.2입니다. 3.2. 이 3.2 가지고 있으면은 과연 이 사람이 신이라는 금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자, 이 방법은 이걸 대업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놔뒀다가 앞으로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학교에 오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공부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3.2라는 신의 숫자와 이번에는 전체적인 기본의 수인 4.5라는 기본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0.9 곱하기 이 월지장간에서 신에게 주는 기운이 얼마인가를 꼭 봐야 됩니다. 펜이 잘 안 써집니다만 이해하시고, 신이 1이기 때문에 n이라고 하고요. 월장 월에 득세한 이야기를 신을 1로 했을 때 0.9를 곱하면은 역시 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 빼기 0.9는 몇입니까? 3.6이 되겠습니다. 3.6에 아까 여기 나왔던 3.2의 숫자를 빼게 되면 약 0.4 정도가 이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주가 금이 여기도 있고 또 여기 있어서 매우 좀 세다 볼 수가 있지만 거의 중용을 이루는 사주입니다. 따라서 0.4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으로 채우든 또는 토로 채우든 태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주 내에 토도 있지만 금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금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의 용신은 금입니다. 금. 특히 유금이죠. 여기 사주에가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금. 유금을 사용해서 용신의 부족함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서쪽으로 향하는 집과 서쪽으로 향하는 집에서 살아야 되며 또 하얀색이 좋고 쇠로 만든 가구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액세서리 등등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고, 우르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서쪽으로 향한 주택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풍수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쉬운 방법으로
본명궁을 찾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명궁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봤던 북두칠성의 자리인데요. 아까 북두칠성의 자리는 양팔저울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양팔저울에 숫자가 1번과 2번, 3번과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중심인 5번을 빼고 양쪽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6번부터 9번까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그어서 이쪽에 있는 별들은 이쪽에 있는 별대로 자기의 편이고 또 이쪽에 있는 별들은 이쪽에 있는 별대로 자기들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의 별은 권이라고 하고요. 4라는 숫자의 별은 태라고 하며 5의 숫자는 염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는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염라대왕이라고 그랬죠. 6이라는 숫자의 별은 간이라고 표시합니다. 간.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이 8괴에 대해서 좀 더 외우고 또 공부를 많이 배우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자리에서는 편의상 8괴를 두서없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9번은 아버지의 별이라 해서 건이라 하고요. 2번은 큰딸의 별이라 그래서 손이라 합니다. 손. 3은 작은 딸 리라 하고요. 7은 작은 아들 즉 북쪽을 이야기하는 감이라고 그러고 8은 동쪽을 이야기하는 진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8괴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분이 왜 저기에다가 숫자를 1번을 저렇게 넣고 4번을 저렇게 넣지? 이거는 원래 선천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의 고유 8개의 명칭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 정한 내용은 북두칠성에서의 역할입니다. 즉 하늘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지구에 내려오면은 지구에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한다면 8개의 방향으로 배치를 하는데요. 우리는 가장 뜨겁기 때문에 화를 리로 배치를 하고요. 화, 남쪽이죠. 그 다음 화의 반대는 수입니다. 수. 북쪽은 수로서 쓰고요. 여기에 배치되는 8괴는 감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가 된다면은 역시 동쪽은 진으로 배치가 되고요. 서쪽은 태가 배치가 되며 남서쪽은 곤이 배치되고 북서쪽은 건이 배치가 되며 북동쪽은 간이 배치가 되고 남동쪽은 선이 배치가 되는데 이것의 숫자는 마방진의 숫자의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방진의 숫자. 여러분들 마방진이라는 건 한 번쯤 보셨을 걸로 압니다만은 1부터 9까지 넣어서 합이 15가 되는 수학놀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넣는다면 여기가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넣고요. 1, 2, 3, 4로 배치돼서 우리 지구에서 쓸 때는 손이 4번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서는 2번이었는데요. 지구에서 쓸 때의 진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이동은 마방진이라고 해서 우리 북극성에서 우리 지구를 가만히 볼 때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게 태양을 돌면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우리 방사선에도 표시가 이거 되는 거고요. 우리 지구의 움직임, 가장 큰 움직임을 그릴 때 이런 곡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곡선에 따라서 9개의 별이 움직이는데 고유 숫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1979년생이라면 남자와 여자의 본명을 빼는 방법이 다릅니다만 만약 여자일 경우에는 모두 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9는 10이고 10 더하기 7은 17이며 17 더하기 9는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 역시 한 자릿수까지 더하게 되는 것이죠. 26을 더하면 8이죠. 8.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온 8의 숫자에 여자는 4를 더하는 것입니다. 4. 그래서 여자의 이 8의 숫자 더하기 4는 12입니다. 12자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 자리의 숫자로 한다면 3이 나오겠죠. 3. 그리고 여기에 3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3은 진입니다. 진은 동쪽이며 큰 집안의 아들이고 또 나무를 상징하며 신체적으로는 간과 간담 등등을 사용하는데요. 큰 아들이기 때문에 이 집안의 대들보 또 여자이지만 큰 아들의 노릇을 해야 된다는 운명적인 삶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진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 진하고 같이 몰려있는 이 방향들이 가장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양택삼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뭐 어떻게 해서 좋다, 어떻게 해서 안 좋다, 어떻게 해서 더 좋다 등등은 학교에 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양택삼효의 구성은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1956년 되신 분의 남자를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본명분 계산하는 방법은 10, 15, 21이죠. 21이라는 숫자를 한 자리 숫자를 만들면 3입니다. 남자는 11에서 고유 숫자를 빼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은 8이죠. 8이라는 숫자의 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간이라는 습성은 막내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큰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간은 남자 막둥이 아들을 말하는 거고, 이분은 막둥이 아들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응석을 많이 부리겠죠. 또 토, 땅에 대한 개념이 강해서 땅을 소지하고 있을 여건이 많고, 또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합니다마는 부동산학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분도 8이기 때문에 8의 숫자가 여기에 대한 8의 숫자가 아니고 이 간의 숫자를 맞춘다면 간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위쪽으로는 서쪽이 주로 많기 때문에 서사택, 여기는 동쪽에 이 진이 있기 때문에 동사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동사택이라 하고 이런 분들은 서사택, 서사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이용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막내 아들, 막내 딸, 어머니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 식구가 되면은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8개 방향 중에서 안방과 부엌과 문 방향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겠죠. 물론 우리의 양택 사묘와 중국의 양택 사묘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끝내의 결과는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치는 나중에 학교에서 따지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내용 등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학을 전공하면서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 등등이 우리 부동산학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좌지우지하실 분입니다마는 부동산이라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서 많은 손님들과 형제 자녀분들에게 카운셀링을 해줘도 아주 부족함이 없을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에 부동산학과에 지원하셔서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